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판가름하게 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모레 열립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모레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오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지난해 16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 40명을 신문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핵심 쟁점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어 국회의 법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취임 기자회견이 모레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의 클럽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K리그에서 강등 위기에 몰렸던 제주는 한국의 퍼거슨, 학범순으로 불리는 김학범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올해 64살로 K리그 최고령 감독인 김학범 감독의 복귀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로 이송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 4마리가 오는 13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반달 가슴곰은 곰 사육 종식 사회적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 사육시설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져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을 보냈습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제주의 자연에 적응한 곰들의 모습을 무료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돌담이 제주다움의 상징이 되면서 건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반면 쉽지 않은 기술에 전문 인력은 적고 임금은 비싸다 보니 최근 돌담 쌓기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신축 펜션 건물의 울타리, 제주 현무암이 차곡차곡 쌓여 경계를 이룹니다. 돌의 모난 부분을 망치로 깨 모양을 다듬고 40kg이 넘는 돌덩이를 들었다 놓았다를 수백 번 반복합니다.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게 본래의 돌 모양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기술입니다. 진짜 어울리지 않으면 서로가 그게 무너져 버려 마시겠거나 어쩌고 자기 혼자 그냥 투투하게 타놓으면 그거를 어쨌든 깨줘야 되는 거라 마시. 그래야 이제 어울리게끔. 제주 본연의 느낌을 살린 건축물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돌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이 들지 않고 배우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 이주민들과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고 나중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집을 짓고 제주도에서 이제 올해 이제 업으로 삼으면서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돌담 쌓기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에도 최근 들어 교육과 체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기술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취미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제주 고유 문화인 돌담 쌓기.
이주민과 은퇴자 등에게 인기를 끌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 공약인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 덕분이라고 자축하면서 반값 아파트와 같은 더 과감한 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인 대전을 보면 이런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7%,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이 7.1% 줄었고 부산이 8.7%, 광주는 무려 17%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만 출생아 수가 117명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 지사 공약인 1,000만 원 출산 육아수당이 큰 효과를 거뒀다고 자축했습니다. 기존 8기 이후에 작년 이후에 저희가 한 게 그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이 저희가 볼 때는 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표신하는 사업이었다. 김영환 지사는 새로운 출산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청주 지역에 최대한 빨리 반값 아파트 250가구를 지어 청년 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른자유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고급형 임대주택 부지를 지금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과감하고 큰 부지에 이 밖에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1,000만 원 가량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임산부 전용 창구와 주차장 등 이른바 임산부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들은 아직 구상 중이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게 충청북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22년 매달 30만 원씩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가 다시 6.6% 줄었습니다. 치열한 현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출생아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출산지원금이 지역 간의 출생아 뺏기, 인구 뺏기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 증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은 남해군에서 제작됐는데요. 그래서 남해군과 불교계가 판각지 성역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8만 대장경 판각지인 남해군 고연면 옛 절터입니다. 고려 대장경 종경록에 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됐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고 대장경 총 제작을 지휘한 정한이 남해에 절을 세웠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남해 분사도감에서 판각이 됐다라고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 자료에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남해군은 대장경 보관 장소는 합천, 제작 지역은 남해임을 알리는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을 판각 체험 공간으로 꾸미고 인근 노량대교에 판각지임을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90년대부터 진행한 대장경 관련 사업이 성과 없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종전까지 남해군으로 초청해 성역화 사업에 힘을 보탰던 불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할 때 조금 미흡했다라는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회에서는 그걸 충분히 문화의식이나
역사의 의식을 뚜렷이 한다면은, 분명히 한다면은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도 추경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가치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꼭 추진을 해 나가겠고, 또 이런 부분을 관광 자원화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을 설득해 판각지를 복원하고 성역화,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군의회 첫 문턱부터 넘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아침보다 추워졌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2.8도로 시작했는데요. 현재 체감 온도는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에서 5도가량 내려갔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체감 온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내년 기온을 웃돌면서 반짝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5mm 내외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고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오겠고, 이 눈과 비는 모레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하늘빛이 흐리겠고, 찬바람 덕에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상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동부 지역은 체감상 영하 3도, 서부 지역 영하 1도, 성판악은 영하 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9도, 성판악 1도에 그치겠고요. 어제와 비슷해서 낮에도 춥겠습니다. 오늘 섬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 낮 기온 5도에서 7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항해하거나 조업활동하기 무리 없겠는데요. 수요일 새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고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반짝 포근하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수요일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금까지 51명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62명이 신청했지만 심의 결과 최종 51명이 48억 1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 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적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에서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닭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과 충남의 가금산물과 전국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이 금지됩니다. 가금산물 반입 금지 이외의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반입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안전과 교통 분야에 1,332억 원을 투입합니다. 안전 분야에는 753억 원을 들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교통행정 분야에는 294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16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낡은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